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의 인생 황금기를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고 많은 경험과 지혜를 쌓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 몸과 마음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음을 느낍니다. 이제는 우리의 건강과 삶의 질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간단한 생활 습관의 개선만으로도 치매 발병 위험을 절반으로 줄이고 노화 속도를 75%까지 늦출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정말 놀라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더 오랫동안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건강한 노년을 위한 10가지 핵심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운동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오리건 주립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노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노인일수록 스트레스 지수가 낮고 건강상의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낮았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이러한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매일 30분에서 1시간 정도의 걷기만으로도 심장 건강, 근력 유지, 뇌 기능 향상, 골다공증 예방에 큰 효과가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매주 150분의 중강도 유산소 운동이나 75분의 고강도 유산소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사망 위험이 31% 낮았습니다. 2018년 미국 국립보건원의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운동은 뇌의 해마 크기를 증가시켜 기억력과 학습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특히 유산소 운동은 뇌의 혈류를 증가시켜 새로운 뇌세포의 생성을 촉진하고 기존 뇌세포 간의 연결을 강화합니다. 또한 근력 운동의 중요성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2019년 미국 스포츠의학회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주 2에서 3회의 근력 운동은 노인의 근감 소증 예방에 효과적이며 이는 낙상 위험을 줄이고 일상생활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운동을 시작할 때는 천천히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강도와 시간을 늘려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등 저강도에서 시작하여 점차 빠르게 걷기, 조깅, 에어로빅 등으로 강도를 높여갈 수 있습니다. 또한 요가나 태극권과 같은 운동은 균형 감각과 유연성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보스턴 대학 공중보건대학원의 연구 결과 삶의 목표가 명확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사망률이 낮았습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은 이러한 삶의 목표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지중해식 식단을 따르는 사람들은 심장질환, 뇌졸중, 제2형 당뇨병의 위험이 30% 낮았습니다. 베리류, 견과류, 녹색 잎채소, 생선, 통곡물, 요구르트 등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과도한 당분과 포화지방은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0년 하버드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노화 방지에 효과적입니다. 특히 블루베리, 라즈베리, 딸기와 같은 베리류는 폴리페놀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뇌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주 2회에서 3회 이상 베리류를 섭취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2.5년 늦춰졌다고 보고했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도 중요한 식품입니다. 2019년 미국 심장협회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주 1회에서 2회 이상 생선을 섭취하는 사람들은 심혈관 질환 위험이 17% 낮았습니다. 특히 연어, 고등어, 정어리와 같은 지방이 많은 생선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뇌 건강과 심장 건강에 좋습니다. 또한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품의 섭취도 중요합니다. 2018년 란셋에 발표된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하루 25에서 29g의 식이섬유를 섭취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모든 원인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15%에서 30% 낮았습니다. 통곡물, 과일, 채소, 콩류 등이 좋은 식이섬유 공급원입니다. 수분 섭취의 중요성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나이가 들면 갈증을 느끼는 능력이 떨어져 쉽게 탈수될 수 있습니다. 2019년 미국 국립보건원의 연구에 따르면
적절한 수분 섭취는 신장 기능을 유지하고 변비를 예방하며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6에서 8잔의 물을 마시는 것을 목표로 하되 개인의 건강 상태와 활동량에 따라 조절해야 합니다.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의 연구에 따르면 뚜렷한 목적 의식은 인지 장애 위험을 19% 감소시킵니다. 충분한 수면은 이러한 목적 의식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매일 7시간에서 8시간의 수면을 취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심장 질환과 뇌졸중의 위험이 65% 낮았습니다.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유지하고 잠들기 전 1시간에서 2시간 동안은 밝은 빛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2019년 미국 수면의학회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수면은 단순히 휴식의 시간이 아니라 뇌의 중요한 회복과 정보 처리 과정입니다. 특히 깊은 수면 단계에서는 뇌에서 베타-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이 제거되는데 이 단백질의 축적은 알츠하이머병과 관련이 있습니다.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일정한 취침 시간과 기상 시간을 유지하세요. 주말에도 이 시간을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합니다. 편안한 수면 환경을 조성하세요. 방은 어둡고 조용하며 시원해야 합니다. 취침 전 카페인, 알코올, 니코틴의 섭취를 피하세요. 이들은 모두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낮잠은 20분에서 30분 이내로 제한하세요. 너무 긴 낮잠은 밤에 잠들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취침 전 편안한 루틴을 만드세요. 따뜻한 목욕, 가벼운 스트레칭, 명상, 독서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수면 무호흡증과 같은 수면 장애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2020년 미국 심장협회의 보고에 따르면 수면 무호흡증은 고혈압, 심장병, 뇌졸중의 위험을 높입니다. 코골이가 심하거나 수면 중 호흡이 멈추는 증상이 있다면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트레스는 위궤양, 고혈압, 과민성 대장증 혹은 비만, 천식 등 다양한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명상, 깊은 호흡, 가벼운 운동 등이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매일 15분 이상 명상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스트레스 수준이 25% 낮았고 불안과 우울 증상도 크게 감소했습니다. 2021년 미국 국립보건원의 연구에 따르면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텔로미어라는 염색체 말단 부위를 짧아지게 만듭니다. 텔로미어의 길이는 세포 노화와 관련이 있어 텔로미어가 짧아질수록 노화가 빨리 진행됩니다. 따라서 스트레스 관리는 단순히 정신 건강뿐만 아니라 신체의 노화 속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음 챙김 명상. 2020년 JAMA 뇌과학회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마음 챙김 명상은 불안과 우울 증상을 크게 감소시키고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하루 10에서 15분씩 조용히 앉아 자신의 호흡에 집중하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운동. 앞서 언급했듯이 운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감소시키고 기분을 좋게 만드는 엔도르핀을 분비합니다. 특히 자연 속에서 하는 운동은 더욱 효과적입니다. 2019년 환경과학기술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녹지에서 20분 이상 시간을 보내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 수치가 크게 감소합니다. 사회적 지지. 가족이나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고 시간을 보내는 것은 스트레스 해소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2018년 미국 심리학회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강한 사회적 유대감을 가진 사람들은 스트레스에 더 잘 대처하고 회복력이 높았습니다. 취미 활동. 즐거운 취미 활동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삶의 만족도를 높입니다. 2020년 응용심리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취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스트레스 수준이 낮고 행복감이 높았습니다. 긍정적 사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스트레스에 대한 우리 몸의 반응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2018년 건강심리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스트레스를 도전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스트레스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적었습니다. 스트레스 관리는 개인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스트레스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사회적 관계 유지. 강한 사회적 관계를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사망 위험이 50% 낮았습니다. 가족,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만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0년 미국 국립노화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은 고혈압, 심장질환, 비만, 약화된 면역체계, 불안, 우울증, 인지기능 저하, 알츠하이머병 등의 위험을 높입니다. 반면 활발한 사회적 관계는 이러한 위험을 낮추고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개선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가족들과 연락하고 만나세요. 현대 기술을 활용하여 멀리 있는 가족들과도 화상통화를 할 수 있습니다. 오랜 친구들과의 관계를 유지하세요. 정기적인 모임을 가지거나 함께 취미 활동을 즐기는 것도 좋습니다. 지역사회센터, 종교기관, 동호회 등에 참여하여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보세요. 봉사활동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2019년 미국 심리학회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에 비해 우울증 발병률이 30% 낮았습니다. 젊은 세대와의 교류도 중요합니다. 2018년 노년학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세대 간 프로그램에 참여한 노인들은 인지기능이 향상되고 고립감이 감소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새로운 것을 배우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치매 발병 위험이 30% 낮았습니다. 새로운 언어 학습, 악기 연주, 그림 그리기 등 다양한 활동을 시도해보세요. 2021년 뉴잉글랜드 의학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인지적으로 자극을 주는 활동을 정기적으로 하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에 비해 알츠하이머병 발병 위험이 29% 낮았습니다. 이는 뇌의 인지 예비능 카그니티브 리저브를 증가시키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주제의 책을 읽으세요. 2019년 사회과학 앤드 의학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책을 읽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에 비해 인지기능 저하 속도가 32% 느렸습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법, 새로운 앱 사용법 등을 배워보세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면 정보 접근성이 높아지고 사회적 연결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은 뇌에 큰 자극을 줍니다. 2020년 노화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후에 새로운 언어를 배운 사람들은 인지 기능 테스트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악기를 배우고 연주하는 것은 뇌의 여러 영역을 동시에 자극합니다. 2019년 국제노년학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악기를 연주하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에 비해 기억력과 집행 기능이 더 우수했습니다. 스도쿠, 낱말 맞추기, 퍼즐, 체스 등의 게임은 뇌를 자극하고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심장질환과 뇌졸중의 위험이 20% 낮았습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의 조기 발견이 중요합니다. 2020년 미국 예방의학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만성질환의 조기 발견과 관리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60세 이상의 노인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검진이 권장됩니다. 혈압 검사 최소 1년에 한 번, 콜레스테롤 검사 4년에서 6년마다, 당뇨병 검사 3년마다, 대장암 검사 75세까지 정기적으로, 유방암 검사 여성 74세까지 2년마다 유방 촬영술, 전립선암 검사 남성 의사와 상담 후 결정, 골다공증 검사 65세 이상 여성과 위험군 남성, 시력 및 청력 검사 정기적으로. 또한 예방접종도 중요합니다. 독감 백신은 매년, 폐렴구균 백신과 대상포진 백신은 의사와 상담 후 접종을 고려해야 합니다.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요통과 목통의 발생률이 30% 낮았습니다. 30분마다 일어나 가볍게 몸을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2019년 척추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바른 자세는 단순히 통증 예방뿐만 아니라 호흡 기능 개선, 소화 촉진, 자신감 향상 등 다양한 이점이 있습니다.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기 위한 팁을 알려드릴게요. 앉을 때 등을 곧게 펴고 어깨를 뒤로 젖히세요. 발은 바닥에 평평하게 닿도록 하고 무릎은 엉덩이와 같은 높이나 약간 낮게 유지하세요. 서 있을 때 체중을 양발에 고르게 분산시키고 무릎을 약간 구부리세요. 배를 안으로 당기고 가슴을 펴세요. 걸을 때 턱을 들고 시선은 앞을 향하게 하세요. 팔을 자연스럽게 흔들며 걸으세요. 잠잘 때 옆으로 누울 경우 무릎 사이에 베개를 끼우고 등을 대고 누울 경우 무릎 아래에 베개를 받치세요. 스마트폰 사용 시 목을 굽히지 말고 눈높이로 들어 사용하세요. 또한 근력 운동과 스트레칭을 통해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근육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0세 이후에 금연을 한 사람들도 3년 내에 심장 질환의 위험이 비흡연자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적당한 음주로 하루 한 잔에서 두 잔은 심장 질환의 위험을 낮출 수 있지만 과도한 음주는 오히려 위험을 높입니다. 2021년 미국 심장협회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후에 금연한 사람들도 폐 기능이 개선되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금연은 언제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금연 날짜를 정하고 주변에 알리세요. 니코틴 대체요법이나 금연 보조제 사용을 고려해보세요. 금연 클리닉이나 지원 그룹에 참여하세요. 금연 앱을 활용하여 진행 상황을 추적하세요. 음주와 관련해서는 2020년 란셋에 발표된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노인의 경우 하루 10g 이하의 알코올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낮출 수 있지만 그 이상의 음주는 오히려 위험을 높입니다. 또한 알코올은 약물과 상호작용할 수 있으므로 복용 중인 약이 있다면 의사와 상담 후 음주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취미 활동을 정기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우울증 발병 위험이 30% 낮았고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도 높았습니다. 2019년 노년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취미 활동은 노인의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고 우울증을 예방하며 사회적 연결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창의적인 활동인 그림 그리기, 글쓰기 등은 뇌의 가소성을 증가시켜 인지 기능 저하를 늦추는 데 효과적입니다. 다양한 취미 활동을 시도해 보세요. 식물을 기르는 것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성취감을 줍니다. 2020년 환경심리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원예 활동은 노인의 우울증 증상을 크게 감소시켰습니다. 요리에서 새로운 레시피를 시도하는 것은 창의성을 자극하고 인지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그림 그리기, 도예, 뜨개질 등의 활동은 뇌를 자극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합니다. 음악은 뇌의 여러 영역을 자극하며 기분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새로운 장소를 방문하는 것은 인지 기능을 자극하고 삶에 활력을 줍니다. 이러한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건강한 습관을 만들어 가세요. 건강한 노년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활기찬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노년을 위한 이러한 노력들은 단순히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가족과 사회 전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건강한 노인들은 가족에게 덜 의존적이며 오히려 가족을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건강한 노인 인구의 증가는 의료비 절감, 노동력 유지, 세대 간 지식 전수 등 다양한 이점을 가져옵니다. 2019년 세계보건기구 WHO의 보고서에 따르면 노인의 건강과 웰빙에 투자하는 것은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건강한 노년을 위한 개인의 노력은 단순히 개인의 이익을 넘어 가족과 사회 전체에 기여하는 의미 있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노력이 모여 더 건강하고 활기찬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이는 단순히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우리의 태도와 생활 방식이 실제 나이보다 더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마인드로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자세를 가진다면 나이에 관계없이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더 다양한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